1910년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벌이다 체포된 독립운동가 안명근. 일제는 이 사건을 구실로 일본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암살 누명을 씌워 조선의 독립운동을 돕던 평안도 중심 기독교 세력과 신민회원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 600여 명을 붙잡고 그중 105명에게 실형을 내립니다. 이런 일제의 만행을 참지 못하고 총독 데라우치를 찾아가 억울하게 투옥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1867년 10월 20일 조선 침략을 주도하던 유신 인사들이 대거 배출된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광부일을 하며 자신의 학비를 직접 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리했던 그는 초등학교 교사가 됐지만 광부일을 하며 얻은 알코올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불안정한 삶을 전전하다 끝내 교직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이후 소다 가이치는 대만과 동남아 등 여러 곳을 오가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평소처럼 거리를 헤매던 그는 순간 몸에 이상을 느끼며 쓰러집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가 숙박비와 식사비까지 제공한 후 유유히 여관을 떠납니다. 다음날 겨우 일어난 소다 가이치는 생명의 은인이 누군지 궁금했지만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여관 주인이 말한 조선인이라는 것 말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이 일을 통해 이름 모를 조선인의 선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자신의 조국인 일본에 의해 정치와 외교 그리고 군사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소다 가이치와는 상관없는 일들이었지만 일본인으로서의 미안함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1905년 6월 은인의 나라 조선에 무작정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혼란기였고 나라와 주권을 빼앗긴 조선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 얼굴조차 들지 못한 채 주인 행세를 하는 일본인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시기에 서구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세운 병원과 학교를 통해 암암리에 민족 자결주의의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의 민족 지도자들은 비교적 일제의 통제가 덜한 해외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 독립운동의 모임을 가질 수 있었고 바로 지금의 YMCA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다 가이치는 YMCA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을 만나 큰 감화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로 소다 가이치는 YMCA의 일본어 교사로 일하며 일본 군국주의에 반대해 1911년 백오인 사건에 관련 인물들과 1919년 3.1운동 당시에 조선인 지도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의 담당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과 와타나베 도루 일본 대법원장을 찾아가 전심으로 항의하며 이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소다 가이치는 1921년 일본의 아동복지사업의 선구자 사타케 오토지로가 설립한 가마쿠라 보육원의 경성 지부장으로 취임합니다. 그 당시 사다케 오토지로가 소다 가이치를 지부장으로 임명하면서 남긴 말을 보면 조선을 향한 소다 가이치의 순수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에 건너오는 일본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인간들 뿐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순수한 박애주의 정신으로 한국을 생각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일본어 교사와 보육원장으로 지내던 소다 가이치는 숙명여학교와 이화여학교의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우에노 다키코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녀와 100년 가약을 맺은 뒤 함께 조선의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에 잡혀간 독립운동가의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소다 가이치는 정작 그의 자국민들에게는 국가의 수치라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대우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 거리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육원으로 데리고 갈 때면 일본인이 아이를 납치해 간다는 오해를 받아 돌팔매질을 당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조국 일본과 은인의 나라 조선 모두에게 비난과 수모를 당한 소다 가이치.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일군 부대를 돌며 남은 밥과 옷가지를 얻어와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해방 전까지 25년간 길러낸 고아의 수는 1000명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소다 가이치의 사명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던 고국 일본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1947년 10월 13일
원산에서 서울로 와 아내인 우에노 다키코를 만나 고아원을 맡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 미군의 배를 얻어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세계 평화라는 팻말을 들며 일본의 전쟁 범죄를 회개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후 1950년 1월 일본에서 우에노 다키코 부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소다 가이치는 사명을 따르던 아내의 삶에 경의를 표하고 본인도 한국 땅에 아내와 함께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후로도 일본의 고아들을 위해 살던 소다 가이치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옛 동료인 한경직 목사의 초대를 받고 1961년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소다 가이치에게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문화훈장을 추수합니다. 그렇게 일본인 최초로 문화훈장을 받은 소다 가이치는 1962년 3월 28일 95세의 나이로 15년 만에 다시 아내 우에노 다키코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한일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였음에도 소다 가이치의 장례는 한국 19개 단체에서 공동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민족을 뛰어넘어 사명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간 고아의 아버지 소다 가이치. 그의 행적들은 분명 한국에 남아 빛을 내며 그를 기릴 것입니다.